자,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실무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카페에서 특정 토지에 대해서 이 토지를 어떻게 브리핑을 하면 될지 문의를 좀 주신 분이 계셨거든요. 보시게 되면 지인에게 토지를 소개하려고 한다고 주소를 공개해 주셨고 평당 40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요거를 어떻게 브리핑을 하고 설명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런 문의를 주셔서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브리핑을 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어떤 개발 행위가 되는지, 그리고 비용이 어느 정도 더 추가 소요가 되는지, 또 발전 가능성이나 미래에 대한 가치, 그리고 시세 부분도 언급을 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자, 그 부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이 집원을 확인을 하셨으면 저는 제일 먼저 보는 것이 위치입니다. 위치는 저는 카카오맵을 이용을 좀 하는데요. 우선적으로 보는 게 위성으로 현황을 봅니다. 주변의 현황, 도로에 접해 있는지, 시, 군, 구, 읍면, 마을과 가까운지 먼지, 방향은 어떤지, 그런 부분을 먼저 기본적으로 좀 살펴보거든요. 물론 당연히 이런 위성 현황도 보지만 현장도 가보셔야 됩니다. 자, 현장을 가기 전에 먼저 기본적으로 확인해 봐야 될 사항을 제가 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위치, 주소, 여기 카카오맵 왼쪽 상단에 주소를 쳐 넣으시게 되면요, 저는 아까 조회한 게 있어서 주소가 나옵니다. 이러면 주소가 나오거든요. 자, 위치가 그러면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마우스 오른쪽으로 여기 주소 보기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토지의 모양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위치 기준으로 해서 전체를 좀 축소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혹시 여러분들 이 지도의 위성 모양이, 위성 현황이 이렇게 안 나온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보이시죠? 여기 오른쪽에 스카이뷰라 되어 있는 거, 요거 지도로 되어 있는 것을 스카이뷰로 바꿔주시면 위성에서 내려 찍은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축소를 마우스를 당기니까 이렇게 축소가 되고요. 밀면 확대가 됩니다. 부동산을 해보신 분들은 뭐 당연히 잘 알고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계셔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자, 쭉 축소를 해보면 저는 먼저 보는 것이 시, 군, 구, 읍, 면, 자, 그런 행정적으로 중심이 되는 시내권이나 면 소재지가 어느 정도 위치에 소재하고 있는지, 그리고 고속도로 IC라든지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거리에 있는지를 저는 먼저 봅니다. 자, 보시게 되면 여기가 성주 군청이 있네요. 자, 여기서 거리를 한번 재보겠습니다. 거리 재는 것은 요거거든요. 요거. 자, 요게 거리 재는 건데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클릭해서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시작점과 종료 지점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찍고 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이렇게 종료를 해주게 되면 거리가 표기가 되죠. 총 1.8km 정도라고 표기가 되네요. 그러니까 거리가 상당히 가까운 겁니다. 걸어서도 뭐 한 20분 이내면 올 수가 있겠죠. 자, 위치적인 거리, 읍내와 가까운 게 이제 장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하나 더 볼까요? 자, 여기 보면 성주 IC가 있네요. 성주 IC. 자, 성주 IC까지는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볼게요. 직선거리로 2.6km 정도 나오네요. 그러면 길을 이렇게 돌아간다 치고 뭐 3km 조금 더 걸린다라고 브리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이 물건의 위치적인 장점은 성주군 읍내와 가깝고 IC까지도 가까운 그런 위치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근방에 또 보니까 뭐가 있느냐 하면 성주 일반 산업단지가 있네요. 위성으로 보더라도 꽤 그래도 모양을 갖추고 있는 산단입니다. 물론 이 산단의 활성화 정도는 여러분들이 현장을 더 가보셔야 될 것 같지만 일단 규모적인 차원에서 군 단위로 봤을 때는 읍내하고 가까우면서 규모를 좀 갖추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러한 성주 일반 산단까지의 거리도 한번 재보는 게 좋겠습니다. 자, 여기가 1.1km 정도 되네요. 자, 장점이 하나 더 있는 셈이죠. 방금 전에는 읍내와 가까운, 그리고 IC와 가까운 생활, 교통 여건이 좋은 거라 하면 지금은 인근에 산단이 1km 근방에 있기 때문에 추후에 주거용지나 산단의 영향을 받아서 조금 더 지가가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그런 물건이라고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산단의 활성화 정도는 더 보셔야 되겠죠. 자,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더 살펴볼 것이 여러분들이 여기 요렇게 생긴 거 있죠. 요렇게 생긴 거. 자, 요거 한번 눌러 보시겠습니다. 이게 레이어인데요.
자, 그래서 지적 편집도라는 거 보이시죠? 다른 거는 뭐 크게 보실 거 없고, 자, 이렇게 지적 편집도를 클릭을 해보게 되면요, 뭐가 나타나냐면 색깔이 나타나죠. 색깔이. 이게 용도 지역별 색깔입니다. 색깔. 조금 해보시게 되면 색깔이 금방 눈에 띄실 건데요. 처음 보시는 분들은 색깔별로 좀 구분이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게 노란색이 이제 주거지역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 빨간색 안쪽에 여기는 이제 상업지가 되겠습니다. 읍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보라색 같이 생긴 여기는 이제 공업지가 되겠고요. 그렇죠. 자, 이러한 지역별로 용도 지역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도 볼 수 있는 시야를 가지시면 좋습니다. 자, 여기서 바로 저희가 느낄 수가 있는 거는 공업지역이 있고 여기 읍내 있고요. 자, 어디로 뻗쳐나가고 발전돼 나갈 것인지를 한번 보게 되면 여기는 이제 농림지역이거든요. 자, 여기도 농림지역이 껴있네요. 자, 그 다음에 발전이 될 수 있는 건 여기 녹지지역 되겠죠. 자연 녹지지역이 이게 도시지역입니다. 자, 그리고 생산 녹지지역도 있고요. 자, 여기에 이제 다른 용도로 제한되는 것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주거나 상업 용도로는 활성화가 될 수도 있겠죠. 면적이나 범위 제한은 있겠지만. 자, 그 다음 활성화될 수 있는 게 제가 보니까 여기 관리지역. 자, 여기 관리지역. 색깔이 요런 색깔로 되어 있는 게 지금 계획관리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비도심 지역에서는 가장 개발하기 좋은 그런 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그래요. 도심화가 되기 가장 좋은 땅은 여기 이제 땅들이 되겠고 그 다음으로 여기가 뻗쳐나가기 좋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계획관리지역이긴 한데 여기는 이제 산이에요. 한번 지어볼까요? 여기 레이어를 지어보게 되면 여기는 지금 산이지 않습니까? 여기도 계획관리인데 자, 산단 옆으로 해서 여기보다는 아무래도 평지인 이곳이 더 좋겠죠. 그냥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땅은 상당히 괜찮다. 읍내랑 가깝고 개발행위가 용이한 용도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추후에 조금 도심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에 개발행위도 하기 용이한 그런 지역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레이어를 통해서 지적 편집도를 이렇게 눌러보면서 어느 지역이 개발이 되고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농림지역은 개발이 어렵겠구나. 요쪽이 좀 개발이 용이하겠구나. 요런 것들을 좀 파악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보다 보면 조금 눈에 익어요. 여기 지적 편집도 탁 일어서 색깔별로 쫙 보게 되면 여기가 활성화되어 있고 여기가 공업지역이네. 이쪽으로 관리지역이니까 이쪽으로 활성화되겠구나. 주에 도심화가 좀 될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예측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카카오맵을 통해서 축소를 좀 한 뒤에 넓게 보시면서 지적 편집도를 통한 용도지역별 토지의 가치 범위 어느 지역이 얼마만큼의 개발행위가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한번 가늠을 해보시라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런 것들이 눈에 익고 설명이 돼야지만 원활한 브리핑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확대를 해볼게요. 자, 조금 확대를 해봤는데 그 다음이 뭐냐면 여기에 뭘 지을 수 있느냐 그겁니다. 뭘 지을 수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주변을 또 조금 살펴봐야 돼요. 자, 보시게 되면 자, 물건지가 여기 있으면 여기 이제 고등학교가 있네요. 그죠? 고등학교. 그리고 여기 마을이 있습니다. 자, 그 외에는 조금 더 떨어져 있는데 자, 거리 한번 재볼게요. 거리. 자, 마을하고 얼마나 가까운지도 중요하거든요. 자, 직선거리 한번 재보겠습니다. 뭐 160m 정도 되네요. 마을과는 좀 이격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죠. 마을 안에 있지 않고 좀 떨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학교. 자, 학교하고도 150m 정도 떨어져 있네요. 그죠? 자, 그렇게 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고요. 뭐 200m 이내는 정화구역이라는 걸 또 알고 계시면 되는데 그거는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루리스나 이음 사이트를 통해서 추가로 설명드릴게요. 자, 마을하고는 조금 떨어져 있고 육안으로 보더라도 자, 두 면이 도로와 접해 있다. 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저는 보는 게 뭐냐면 로드뷰. 이게 로드뷰죠. 로드뷰를 클릭을 해서 물건지 주변에서 바라보는 주변 여건을 한번 보게 됩니다. 뭐 이건 당연히 현장을 가서 보는 게 더 좋지만 가기 전에 대략적으로 한번 보는 겁니다. 자, 로드뷰를 한번 놓아 볼게요. 보게 되면 자, 여기 현재 위치, 여기 위치가 표기가 되니까 물건을 어디서 어떻게 바라보는지 요거를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제가 머리를 돌리는 순간 이 로드뷰가 따라 돌잖아요. 자, 보는 시야가 따라 돕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물건지를 바라보는 시야가 여기입니다. 여기. 요렇게 쳐다보고 있잖아요. 요렇게. 요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현재 이 땅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렇게 비교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로드뷰의 방향을 통해서 물건의 위치 그리고 주변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자, 여기, 자, 요 같이 보시면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땅이라는 얘기죠. 이 땅, 이 땅. 자, 조금 옆으로 한번 돌면서 볼게요. 지금 이 물건입니다. 자, 경계는 여기 골이 있죠. 골 있는 여기서부터 해서 저기 끝까지, 저기 교차로 만나는 지점 끝까지 요렇게 되겠네요. 그죠? 요런 식으로 땅이 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땅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 땅을 기준으로 해서 주변을 한번 쭉 둘러봅니다. 뒤쪽에는 높지 않은 완구릉지 같은 요런 언덕 같은 나지막한 야산이 있고요. 여기도 뭐 토목이 좀 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주변으로는 개방감이 있죠. 막힘이 없습니다. 자, 그렇죠. 자, 그리고 이쪽으로 좀 가볼게요. 자, 지금 이 땅인데 제가 조금 전에는 여기를 오가면서 로드뷰로 봤습니다. 자, 이쪽으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지금 보시면 자, 이쪽으로 내려가겠다는 겁니다. 왼쪽 하단에 보고 계시죠? 자, 내려가 볼게요. 자, 요거랑 같이 보시면 돼요. 요거랑. 자, 한 번 더 눌러 볼게요. 요러면 토지 경계 끝에 제가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아래 위쪽 경계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 보이시나요? 자, 그렇게 해서 토지를 가늠을 하실 수가 있고, 한눈에 보더라도 여기가 오르막이고 반대로 이쪽이 내리막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해당 매각 물건은 이쪽 방향으로 쳐다보고 있다. 내려보는 방향이 이쪽이다 라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변으로는 논밭이고 하우스가 보이고 주택은 뭐 크게 없는 걸로 보이죠. 이렇게 주변 현황을 판단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뒤에도 야산이 높지가 않죠. 야산이라 하기도 좀 그러네요. 여기까지는 밭인가요? 여기는 지목이 전인 것 같은데 어쨌거나 요 뒤쪽으로 낮은 구릉지 같은 게 있으니까 뭐 일조량은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보시는 것처럼 전신주도 바로 인근을 지나고 있습니다. 주에 개발 행위를 해서 건물을 올렸을 때 전기 인입도 문제는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자, 승용차뿐 아니라 1톤, 2.5톤까지는 무난하게 진출입이 가능한 포장된 도로가 두 면을 이렇게 접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토지가 평탄하죠. 평탄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멀리 고등학교가 보이는데 고등학교를 살짝 내려다보는 그런 토지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아까 이쪽으로 내리막이었잖아요.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쪽 방향으로 가면 마을이었습니다. 자, 요렇게 가면 마을이죠. 여기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저는 따라가 볼게요. 마을까지 가는 길이 어떤지 한번 보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건물이 좀 하나 있고요. 자, 여기 이제 주택 같은 게 하나가 있네요. 자, 보시면 여기 요거 보이시나요? 요거 여러분들 많이 보시면 알 건데 이게 오수관이거든요. 오수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운영하는 공공시설 하수관로로 보여집니다. 오늘 현장 가서 한번 물어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맞을 거예요. 여기까지는 오수관이 인입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오수, 우수관, 전기까지도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물건지는 여기고 아까 여기까지 오수관이 인입되어 있다. 그러면 오수관이 어느 정도 더 추가가 돼야 되느냐? 요 정도 거리죠. 60m 정도는 오수관이 더 연결돼야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수관을 인입하는 비용이 좀 다르긴 한데 3, 40만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미드당. 그러면 3, 68 하면 한 2천만원 정도는 들 수가 있겠네요. 오수관 인입하는데. 그렇게 여러분들이 산술적으로 대략적인 금액도 한번 산출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수관이 어디까지 인입되어 있는지를 보고 추가로 오수관, 그러니까 우리가 배변을 본다든지 우리가 샤워를 하고 더러워진 물이 내려가는 빨려 나가는 그 관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은 웬만한 곳들이 다 공공하수 처리 시설로 해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오수관로가 인입이 돼 있죠. 그 오수관로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이 땅의 가치를 볼 때 또 같이 파악을 해보시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로드뷰 계속 볼게요.
자, 여기 상수도 라인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사실 많거든요. 그래서 이 상수도의 인입 여부는 여러분들 지자체 문의를 하셔가지고 상하수도과에 문의를 하면 상수도나 하수도,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공공하수 처리 시설이 어디까지 인입되어 있는지 확인이 될 거거든요. 그렇게 확인을 하셔서 주에 해당 토지의 개발 행위를 할 때 요 정도 거리에 있으니까 비용이 추가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간단하게 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조금 더 내려가면 마을이에요. 마을인데 지금 뭐 여기 살짝 언덕 같긴 한데요. 마을까지 진입하는데 큰 불편함 없이 길도 뭐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쪽 아래쪽이 바로 마을이잖아요. 그렇게 마을하고 오가는 길도 좀 한번 보시고 오수관로 시설, 그런 관로가 어디까지 인입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시라는 그 얘기입니다. 자, 방금 전까지 알아본 것들이 첫 번째로 도로가 어디에 접해 있는지, 그리고 주변이 개방감이 있는지 없는지, 일조량을 가리는 산이 있는지 어느 정도인지 로드뷰를 통해서 파악을 해봤고요. 토지의 방향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아까 이쪽으로 학교 쪽으로 쳐다보고 있었죠. 이쪽이 이제 내리막이었잖아요. 즉 다시 말해서 토지의 방향이 어디인지 거기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변의 유해시설, 특히 비도심 같은 경우에는 축사나 분묘, 그 외 주거에 배가 되는 그런 시설들이 있을 수가 있죠. 자, 조금 축소해보면 주변에 축사처럼 보이는 시설은 좀 안 보이긴 하는데요. 보통 축사는 하늘색 지붕인 경우가 많아요. 자, 하늘색 지붕은 요거죠. 요런 거. 요거는 아마 아닐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볼까요? 로드뷰로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으면 로드뷰로 갈 수 있는 데까지 보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일반 공장이죠. 공장도 무슨 금속 가공인지 나쁜 공기를 유발하는지 그런 것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 그런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자, 그 외에는 근방에는 축사 같은 게 안 보이죠. 최소 한 200m 정도 반경에 축사가 있다면 그 축사도 있다고 고지를 하셔야 돼요. 주거시설 같은 경우는 바람이 불면 냄새가 넘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자, 그런 것도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여기가 이제 가축 사육 제한으로 알고 있는데 옛날부터 있었던 축사는 그대로 그냥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봐야 된다. 그리고 조금 확대해서 보니까 옆에 분묘 같은 게 생긴 게 있죠. 그냥 안 봐도 분묘인 것 같은데요. 현장을 한번 더 가보시면 더 정확하겠죠. 일단 주변에 분묘가 몇 기가 보인다라는 겁니다. 자, 해당 물건지로부터 거리 한번 재보면 저는 재봤는데 한 5, 60m 밖에 안 돼요. 상당히 가깝습니다. 주거시설로는 상당히 좀 핸디캡인 셈이죠. 자, 현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로드뷰로. 자, 현장에서 보면 위치가 어딘지 요걸로 같이 보시면은 위치 파악이 되실 거예요. 자, 이쯤에 봉분이 있는 거거든요. 자, 이게 분묘인가요? 이거는 현장에 가봐야 알겠는데. 요거는 아닌 것 같고요. 요 바로 뒤쪽에 분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육안으로는 안 보이네요. 현재는. 그렇죠. 정확하게 가봐야 정확하지만 일단 로드뷰로는 그렇게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즉 다시 말해 5, 60m 근방에 분묘가 있긴 한데 현장에서 바로 1층 높이에서는 분묘가 보이지는 않는다. 요 정도도 브리핑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외에 유해 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거기까지 좀 설명을 하셨다면 주변 현황과 장단점, 입지, 기본적인 이런 것들은 좀 설명이 되실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뭘 보셔야 되느냐? 이 접해 있는 도로가 실제 도로가 맞는지도 봐야 될 것 같고요. 토지의 정확한 모양, 그리고 용도 지역 지구, 자,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존에는 루리스 토지 이용 규제 정보 서비스를 통해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열람을 해서 토지의 모양이나 지적도랑 같이 이렇게 좀 살펴봤는데요. 지금 보니까 토지 이음이라고 하나가 생겼네요. 자, 열어보니까 이런 사이트가 나타나게 되고요. 주소 제가 한번 그대로 넣어 볼게요. 조금 전에 그 주소 금산리 1192 열람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해보게 되면 뭐 거의 루리스랑 동일하네요. 보면 지역지구 이런 거 나오고요. 확인도면, 토지 이용계획 확인도면 나오고요. 그렇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용도지역이 이렇게 나오죠. 계획관리라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가축 사육 제한구역, 그리고 상대보호구역이라고 되어 있죠. 고등학교 있으니까 200m까지는 상대보호구역이에요. 자, 요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눌러보실게요. 요거 자, 눌러보게 되면 도면이 상당히 좀 확대돼서 나오죠.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주변을 좀 축소해서 한번 보실게요. 자, 축소를 해서 보시면 마찬가지 제가 아까 다음 로드뷰 카카오 맵에서 봤던 것처럼 용도 지역별 이렇게 범위가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가까이서 보게 되면 여기 보시면 요거 있죠, 요거 요렇게 이게 상대 보호구역 범위고요. 그리고 가축 사육 제한 구역 범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라인은 방금 전에 상대 구역과 가축 사육 제한 구역을 보셨죠? 그 범위를 이렇게 표기를 한 거니까 그거는 여러분들 사이트를 자주 열어보시면 이 선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그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거 보시면 보시다 보면 좀 익숙해질 겁니다. 처음에는 좀 어려우신데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달라진 게 요게 좀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한번 눌러 볼게요. 여기 우측 상단에 자, 일반 누르면 같이 이렇게 일반이 표기가 되고 가운데 거 위성 누르면 위성 지도가 이렇게 나옵니다. 로드뷰는 뭐 로드뷰가 표기가 되고요. 자, 위성 같은 경우 클릭을 해보면 여기 지금 같이 움직입니다. 보이세요? 이렇게 확대를 하고 축소를 하고 같이 움직이네요. 요거는 상당히 좀 개선된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현황이나 모양이나 토지의 지적 경계나 이런 걸 좀 비교를 할 때 좋은 것 같습니다. 요거는 좋네요.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실제 지적 현황이 이렇게 도로와 접해 있다. 이렇게 도로와 접해 있네. 이렇게 접해 있구나. 그리고 토지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데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열람을 했던 것처럼 요 면적도 당연히 여기 다 나옵니다. 1040평방미터 나오고요. 지목 나오고 소재지 다 공시지가까지 다 나오니까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토지의 모양 한 번 더 확인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 정도까지 하면 여러분들이 분석을 되셨을 텐데 계획관리지역에서 여러분들이 뭘 지을 수 있는지 건축법 시행령을 검색을 하셔서 좀 확인을 해보시고 용도지역지구도 확인을 해보시고 건폐율 용적률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건폐율 용적률 이게 나오거든요. 옆에 바로 좀 볼 수 있게끔 잘 되어 있네요. 정리가 좀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 새 창보기 있죠. 새 창보기. 자, 새 창보기를 누르시면 조금 내려보시면 이게 나와요. 경북 성주군의 지자체 조례 법령이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계획관리지역은 40% 이하라고 되어 있고요. 조금 내려보면 용적률도 나올 겁니다. 자, 용적률은 100% 이하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해서 동시에 확인을 하실 수가 있도록 되어 있네요. 새 창보기 누르시면 됩니다. 그 외에 계획관리지역에서의 건축법 시행령, 지자체 조례를 같이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용도에서 어떤 건물이 되는지 그것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한 강의는 이전에 저희가 강의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거를 좀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면적 그리고 아까 로드뷰를 통해서 주변 현황 그리고 토지의 모양, 입지, 건축을 할 때 전기라든지 급수 상하수도, 오수관이죠. 자, 이런 것들을 인입할 때 어떤 어려움이 있고 비용적인 부분이 또 얼마나 더 들 수 있으며 주변에 유해시설이 있는지 없는지 주변 현황을 좀 같이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 보셔야 될 게 여러분들이 지주가 나에게 의뢰를 한 매도 희망 금액이 시세에 맞는지 자, 그걸 살펴봐야 되겠죠. 자, 제가 보는 것은 여러 사이트가 있는데요. 실거래가 확인을 해주는 사이트가 저는 디스코를 봅니다. 디스코 사이트가 좀 잘 되어 있어요. 제가 브리핑하기 좋게 되어 있습니다. 사이트가. 자, 의뢰준 물건의 주소지를 넣게 되면요.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요.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토지의 모양하고 평당가가 얼마인지 바로 이렇게 뜹니다. 그리고 주변에 실거래가가 이렇게 다 표기가 되죠. 평당으로 환산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요거를 종액으로 클릭을 하면 전체 금액이 나옵니다. 전체 금액은 면적까지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게 비싼지 싼지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단가로 눌러두시면 좀 더 확인이 편하겠죠. 자, 이렇게 열어서 보시게 되면 평당가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평당가 2016년 3월에 평당 28만원에 연소유주가 매입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클릭을 해보게 되면 좀 더 자세히 나오고요. 여기 총매매가가 9천만원이고 주변 실거래가 이런 것도 나옵니다. 뭐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변 거래가가 나오지 않습니까? 42만원, 42만원. 몇 년도 몇 월에 거래가 됐는지도 나오기 때문에 한눈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주변에 거래 이력이 없지 않습니까? 14년에 38만원, 42만원이 있네요. 그 다음 13년도 거 있고 다 14년. 최근 거래 이력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시세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마을에 가셔서 내놓은 토지가 있는지 주변 조사를 좀 하셔야 돼요. 탐문을 하셔서 내놓은 시가가 얼마인지도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서 가장 최근에 거래된 이력이 있으면 그 거래가, 실거래가하고 이 마을에서 이제 제시하는 호가하고 그 중간쯤으로 보면 어찌 보면 제시가가 현명한 가격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물론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그렇게 보면 뭐 크게 어긋나지는 않아요. 현재 40만 원에 이제 제시를 한 것 같아요. 이제 현재 이 물건은 아까 저기 토지 의뢰 보니까 자 그렇게 놓고 봤을 때는 가격이 조금 높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는데 그것도 또 객관적이지가 않은 게 16년 이후에는 거래 이력이 없잖아요. 거의 뭐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격인지는 실제 탐문을 해보고 주변을 둘러보고 시가를 파악해 보셔야 되겠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도 이렇게 한눈에 파악할 수 있듯이 매수자, 일반인들도 이렇게 한눈에 파악하는 경우가 많죠. 요즘 워낙 사이트가 다 잘 돼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내가 40만 원에 브리핑을 하면 매수자분은 2016년 당시에 매입한 매입 금액을 알고 있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이게 12만 원을 붙여서 판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 5년이 지났으니까 40만 원 정도 가격이 지속적으로 좀 상승을 하는 그런 분위기구나. 나도 매입을 해서 좀 묵혀두고 투자를 해도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시선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수자하고 이제 맞닥뜨려서 이런 브리핑을 할 때는 매수자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해보면서 적절하게 잘 브리핑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셔야 될 게 있습니다. 제가 이 그 디스코 사이트를 주로 보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자, 아까 여기 도로가 이렇게 있었잖아요. 이 특히나 B도심은 현황상에 도로가 있더라도 사도로가 껴있는 경우도 많아요. 도로가 아닌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저는 이 진입로까지 진입하는 이 도로가 사도로인지 공로인지 그것을 한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디스코 사이트를 더 이용을 하는 건데요. 한번 눌러볼게요. 확인하는 방법이에요. 자, 도로를 한번 클릭을 해보게 되면 쭉 이렇게 한 필지로 클릭이 됐죠. 축소해 보면 하나의 필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보게 되면 왼쪽 편에 이렇게 토지 면적하고 지목하고 누구 건지, 개인 건지, 법인 건지, 나라 건지 그게 나와요. 보면 국유지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도로가 국유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건축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자, 혹시 모르니까 중간에 껴있는 게 있는지 한번 더 볼게요. 지적 클릭해 보시면 자, 중간에 뭐가 껴있는지 한번 눌러보시면 돼요. 이 사이에 혹시 도로가 다른 게 껴있지는 않은지. 자, 여기 뭐가 하나 껴있네요. 여기 하나 껴있죠. 요거 한번 볼게요. 중간중간 요 도로 진입하는 요 사이사이를 다 클릭해 보셔야 됩니다. 자, 클릭을 해보니까 사이에 하나 껴있네요. 이 집원이 1192-1번지네요. 토지 21평 지목 도로고 군유지입니다. 군유지. 요런 거 괜찮죠. 건축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 개인, 법인 요렇게 써져 있으면 그게 문제인 거예요. 아시겠죠? 군유지, 국유지 이런 건 됩니다. 그렇게 진입 도로가 개인 건지 나라 건지까지 확인을 해 보셔야 된다. 자, 이해되시나요? 요 정도로 해서 여러분들의 토지의 활용 가치, 그리고 주변 현황, 그리고 시세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좀 살펴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토지를 브리핑하는 방법, 주변 현황을 살펴보는 방법 기본적으로 알아봤고요. 정확한 것은 현장을 한번 탐문을 해보셔야 돼요. 주변도 잘 둘러보셔야 되고 그 전에 여러분들이 알아볼 수 있는 방법,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